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간단하게 독일 생활 1년 회고를 하면서 잠깐 프로덕트 매니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지만 이 해외 취업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이티브급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트업이나 엄청난 대기업에서 되게 잘 나가는 프로덕트 매니저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한국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어떻게 제가 해외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이렇게 브런치 연지를 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링크드인으로 주시고, 이런 걸 좀 콘텐츠로도 같이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시리즈의 목적은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해외로 저처럼 이직을 하시고 싶은 한국의 프로덕트 매니저들, 프로덕트 오너들 혹은 서비스 기획자분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 영상이 될 것 같고, 제가 앞으로의 영상에서 먼저 CV 작성하고 접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크리닝 인터뷰라고 하죠. 그 인사 담당자랑 하는 스크린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 매니저의 질문 답변 편 어떻게 1시간짜리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은 물어야 될 질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연봉 협상, 이렇게 계속 쭉쭉쭉 말씀을 나누어서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엄청 삽질을 하면서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 얻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은 개발자분들,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도 영상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직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꼭 해외 취업을 원하지 않으셔도 여기에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를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2021년 1월 25일부터 정확히 2021년 4월 5일까지 그게 제 첫 오퍼를 받은 날이에요. 50개 회사에 지원을 했고요. 결과는 최종 3개의 오퍼를 받았어요. 그때 지원한 회사, 진행했던 단계, 그리고 합격 형량들을 제 정보란에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PMPO가 뭔지, 서비스 기획이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정의를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채용 공고 보실 때 프로덕트 오너랑 프로덕트 매니저부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PO가 뭔가 PM들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유독 한국에서만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쿠팡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그 쿠팡 PO의 그 유명한 책, 그것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프로덕트 매니저란 개념보다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가 그게 그냥 프로덕트 매니저로 옮겨가면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는데 그거보다 위에 뭔가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좀 더 큰 단의 문제를 정의하고 하는 역할을 무언가가 실제로 필요하다 보니까 뭔가 PO를 얹혀놓은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거든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유저의 관점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PM이고요. 그러니까 PM이 상위 기획 쪽에 가깝겠죠? PO는, 프로덕트 오너는 막상 프로덕트가 있고 그 프로덕트 내에 굵직굵직한 피처들이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이제 회사의 프로덕트 크기에 따라, 회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로덕트 내에 있는 하나의 어떤 큰 단의, 예를 들어 결제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광고 프로덕이라던가 프로덕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되게 딜리버리에 집중하는, 엑세큐션에 집중하는 프로덕 매니저를 프로덕 오너라고 하고요. 이런 프로덕 오너들은 굉장히 실행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 쪽도 잘 알고 디자인도 잘 알고 개발의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프로덕 매니저, 프로덕 오너들 이렇게 섞여서 일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큰 회사에 가보면 프로덕 매니저 밑에 프로덕 오너들이 여러 명 있기는 해요. 저희 지금 제가 다니는 베를린 잘란도 같은 경우는 프로덕 매니저가 프로덕 오너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명의 프로덕 매니저들이 있고 프로덕 오너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외국에서 지원을 하실 때 나는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고 딜리버리를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러려면 그 딜리버리 하는 그 프로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그래서 나는 프로덕 오너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비즈니스적 유저의 니즈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걸 딜리버리 할지를 결정하는 프로덕 매니저가 맞는지를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전 서비스 기획만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되죠? 서비스 기획자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내가 특정 피처 중심적으로 굉장히 딜리버리를 많이 했다, 엑시큐션을 굉장히 많이 했다, 난 그게 강하다. 그러면 프로덕트 오너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난 좀 더 신사업 기획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어떤 사업을 같이 빌드를 해서 이 프로덕트를 내가 딜리버리를 했다. 이러면 좀 프로덕트 매니저 쪽이 더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프로덕트 매니저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떤 전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고요. 또 아무나 또 될 수는 없어요. 되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 마케팅을 하실 수도 있고 운영팀에 계실 수도 있고 세일즈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지션에 계실 텐데, 혹은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고 그 경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나는 고객을 잘 알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 두 번째로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해서 그 임팩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 임팩트를 하면 어떤 키 비즈니스 KPI를 올릴지를 정확히 정의를 할 수가 있어.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그럼 고객한테 전달할지 솔루션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 한정된 시간 안에 어느 정도 개발 가능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디자인 플로우 같은 것들을 대충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 개발과 UX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갖고 그들에게 적절한 요구사항과 피드백을 주면서 이거를 유저의 눈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끝까지 고객한테 전달을 프로덕으로 할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거나 그 프로덕트 딜리버리 했다면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미래 피처를 제안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결국은 여러분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방금 제가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단계들을 따라서 결국 한 프로덕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요. 한 프로덕트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브런치 그리고 링크드인은 아래 링크에 남겨놓았으니까 언제든지 코멘트나 메시지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